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찰스 쿨스톤 길리스피가 제시한 객관성의 칼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날카로운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깊은 편견이나 감정,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싹둑 베어내고 오직 수학과 논리만으로 자연의 진짜 민낯을 드러내는 엄청난 힘을 말하죠. 과연 이 과학이라는 칼날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그 짜릿한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무거운 동전이랑 아주 가벼운 종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바닥에 닿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서 정답을 다 알지만 잠깐 여러분이 16세기의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상식으로는 어떨까요? 무조건 당연히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그 일상적인 경험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였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사고 실험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동전이랑 종이를 나란히 떨어뜨리면 당연히 종이가 늦게 떨어지죠. 그런데 만약에요, 종이를 동전 위에 딱 붙여서 올려놓고 같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공기저항이라는 변수만 치워버리면 무게랑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멋지게 증명해낸 겁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일상적인 직관이 그야말로 와장창 산산조각 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학이 없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로 가보시죠. 아니,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계관이 무려 2000년이나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이랑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깃털이 돌보되 늦게 떨어지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모든 사물에는 다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그의 철학이 당시의 기독교 신학하고 아주 매끄럽게 찰떡처럼 결합이 됐어요. 그 시절엔 직접 물리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문화 자체도 없었고 복잡한 수학?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누구나 고개 끄덕이며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아무도 깰 엄두를 못 냈던 철옹성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전 천문학자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에 맞춰서 그야말로 엄청난 수학적 고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주전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구를 억지로 우주 중심에 콱 고정시켜 놓으려다 보니까 행성들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큰 원을 따라 돌면서 동시에 작은 원을 팽이처럼 돈다는 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늘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어떻게든 지구 중심설에 껴맞추려던 고대인들의 눈물겨운 노력 혹은 억지였던 거죠. 그러다 1543년에 드디어 판도가 바뀝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이 어지러운 우주를 확 단순화시키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하죠. 태양을 우주 중심에 딱 박아놓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외친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도약 아닙니까? 근데 사실 코페르니쿠스 본인조차도 과거의 환상에서 100% 벗어나진 못했어요. 행성들이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며 돈다는 그 미학적인 고집은 버리지 못했거든요. 진실에 닿으려면 객관성의 칼날이 조금 더 날카로워져야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갈릴레오가 수학으로 자연을 읽어내는 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단판이죠. 왼쪽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의 목적을 따지고 인간 중심의 질적인 관찰에 매달렸다면 오른쪽 갈릴레오를 보세요.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하고 수학적이고 우주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 나섰습니다. 감성과 철학이 지배하던 낭만의 시대가 저물고 차갑고 명확한 논리의 시대, 즉 진짜 과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무슨 천재들의 마법 지팡이로 한 방에 뚝딱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1604년에 갈릴레오가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와요. 낙하하는 물체의 이동거리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사실 그 결론을 끌어낸 기본 전제 자체는 완전한 오류였거든요. 속도가 시간이 아니라 거리에 비례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과학이라는 건 원래 실수도 하고 헛발질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한 걸음씩 진리를 향해 가는 아주 지저분하고 인간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오류들을 다듬어서 도달한 천재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표입니다. 이른바 홀수 법칙인데요. 떨어지는 물체는 처음 1초 동안 5m를 가고 그 다음 1초엔 15m, 그 다음엔 25m를 가요. 이동거리가 1, 3, 5, 7 이렇게 매끄럽게 홀수 비율로 늘어나죠. 자, 근데 여기서 누적거리를 보세요. 1, 4, 9, 16. 맞습니다. 정확히 시간의 제곱이 됩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해하기 머리 아팠던 추상적인 기하학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패턴으로 명확하게 끄집어낸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아름답고 깔끔한 공식이 탄생합니다. S는 2분의 1 GT 제곱.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던 자연의 역동적인 현상이 인간의 그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 하나 안 섞이고 오직 순수한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포착된 겁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죠. 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한 문장으로 끝내주는 갈릴레오의 명언이 있습니다. 1623년에 나온 말인데요.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건 그냥 철학적인 멋부리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인 세계관은 이제 끝났다고 못을 박아버리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면 이 새로운 룰을 써야 한다고 세상에 선포해버린 근대과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과학과 권위의 충돌. 1610년에 갈릴레오가 자기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딱 봤는데 웬걸? 완전히 충격적인 것들 투성인 거예요. 완벽한 구슬 같아야 할 달 표면에 울퉁불퉁한 분화구가 가득 파여 있고 목성 주위엔 위성이 4개나 돌고 있고 금성도 달처럼 모양이 변하고 심지어 태양에는 시커먼 확장까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찰떡같이 믿어왔던 하늘은 완벽하다는 교리가 두 눈에 보이는 증거들 앞에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 내린 거죠. 여기서 역사가 길리스피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 유명한 1633년의 종교 재판 있잖아요. 길리스피는 그걸 단순히 착한 과학 대 나쁜 종교 이런 흑백 논리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고한 진실을 손에 쥐고 조금 오만해진 수학의 언어 사용자 갈릴레오랑 그 낯선 수학 공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1도 안 돼 있던 권력자들 사이에 뭐랄까 아주 비극적인 소통의 실패였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케플러와 진정한 완성. 갈릴레오가 휘두르기 시작한 이 객관성의 칼날, 그 혁명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준 인물이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의 제1법칙을 한번 볼까요?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와, 드디어 나온 겁니다. 갈릴레오도 심지어 코페르니쿠스조차도 끝끝내 못 버렸던 그 완벽한 원형에 대한 집착, 그 고대 철학의 마지막 보루를 케플러가 엄청난 관측 데이터를 들고 와서 아주 깔끔하게 부숴버린 겁니다. 마지막 남은 환상까지 완벽하게 베어낸 거죠. 갈릴레오의 이 다사다난했던 삶을 타임라인으로 쓱 훑어보면 진짜 묘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망원경으로 세상 뒤집어 놓고 종교 재판 받고 하면서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요란하게 싸웠잖아요. 근데 진짜 승리는 언제 왔는지 아세요? 1638년 가택연금 당해서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조용히 써낸 마지막 역작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가뒀던 세상의 그 시끄러운 논쟁들보다 조용하게 수학으로 증명해낸 이 차분한 물리학 책 한 권이 근대 과학을 향한 훨씬 더 거대하고 영원한 승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2000년 동안 모두가 당연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단단한 상식이 결국 수학적 검증 앞에서는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1%의 의심도 없이 당연하다고 맹신하는 수많은 진실들 중에도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환상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예리한 객관성의 칼날은 다음번에 우리의 어떤 낡은 상식을 베어내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